자, 간단하게 엄청나게 쉬운 문제부터 그냥 맛보기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칙 연산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솔브드로 가게 되면, 자, 여기 여러분들 돋보기 있죠? 돋보기 해가지고 여기 검색하시면 10869라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칙 연산 초록색 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예요? 레벨이 굉장히 낮은 문제예요. 새싹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브론즈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브론즈 색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칙 연산을 어떻게 하겠냐? 그럼 두 자연수가 이제 A하고 B 이제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 자, 이거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백준 같은 경우는 예제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예제 입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제가 예를 들어서 7과 3이 두 가지가 입력이 되는데, 그 두 개 입력 받아가지고 요게 이제 알아서 예제 출력이 요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7과 3을 받았을 때 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입력받는 것부터 먼저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번호가 10869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클래스라고 쓰고 백준 1086.java 이렇게 쓸게요. 클래스를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백준 됐죠? 준이라 쓸 걸 그랬나요? 컨트롤 눌러서 컨트롤 눌러서 이름 좀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메인을 이렇게 바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칙 연산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칙 연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요걸 입력받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뭐다? 당연히 스캐너 써야겠죠. New 스캐너 시스템. 그러니까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푸세요. 문제를 풀고 푼 문제만 복붙하시면 되거든요. 복붙. 그리고 이제 코딩 테스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스캐너를 썼다? 그러면 위에 임포트 되어 있는 요것도 같이 줘야 됩니다. 같이. 문제를 제출할 때. 이거 제출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틀렸다 나와요. 임포트 안 하게 되죠. 자, 정말 간단하게 풀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제 두 개의 값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A라고 B가 주어진대요. 뭐 그럼 대문자 A, B로 써도 되고 변수명은 여러분들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 똑같이 그냥 갈게요. 여기다가 자 sc next int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입력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세요. a 출력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도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다 입력하겠죠? 10, 20. 자, 그러면 10과 20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라.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두 가지 받았으니까 사칙 연산 해주래요. 더하고 마이너스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출력해주고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A 플러스 B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라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곱하기. 자, 요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강사가 왜 이런 거부터 시킬까요? 왜 너무나도 쉬운데 당연한 걸 요런 걸 시킬까요? 요런 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부터 연습을 해서 감을 기를 하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목 나머지 출력하면 목과 나머지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하면서 감을 깨우는 거예요. 감을. 그러면 감을 깨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운동선수들이 운동 잘하겠죠. 근데 운동 잘하지만 뭐예요? 앞에 기초 체력 기르기 위해서 스트레칭 그거 하잖아요. 왜 해요?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감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왜 기초 운동 왜 매번 똑같이 반복해서 해요?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처음에 하게 되면 그 감을 살짝 깨우는 거예요. 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고 분명히 문제 이렇게만 풀고 끝나는 분들 계세요. 자, 여기 뭐 지금 강사가 못 빼먹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강사가 못 빼먹었을까요?
자, 스캐너 열었으면, 스캐너 썼으면 마지막에 뭐 하라 했죠? 강사가? SC 클로즈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부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답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안 하면 당연히 메모리 누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딩 테스트를 풀 때 그 메모리 크기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코드의 실행 속도랑 그 다음에 메모리의 크기도 판단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SC 클로즈 안 넣고도 출제하면 정답이라고 해주긴 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뭐 빼고 먹었나요? 물어본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제발 문제 풀었으면 내가 스스로 정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행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입력받은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입력값 제가 입력하니까 어떻게 나요? 14, 21, 21 나오죠. 그럼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요. 복사해가지고 여기 보면 제출이라고 있어요. 제출. 그럼 제출 부분에서 여기 자바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바 11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바 11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바 버전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스위치 케이스문 배웠을 때 화살표로 스위치 케이스문 짜는 거 있었죠? 근데 그거는 자바 12 버전 이상부터 나온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 버전에 맞게끔 여러분들 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체크하신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제출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컴파일 에러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 에러가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이유는 이게 왜냐면 메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클래스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메인으로 제출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메인으로 제출해 볼게요. 수정. 요거 100준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각각 문제별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여러분들이 요거 뭐라 써야 된다? 메인으로 쓰셔야 돼요. 메인 클래스. 메인 클래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제출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통과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요거 지금 제가 아까 그렇게 해서 컴파일 에러 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하게 되면 채점 중이라 뜨죠? 보이죠? 채점 중이라 해가지고 채점이 완료가 되면 통과가 된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법 에러가 아예 이제 정답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나오네요. 틀렸다라는 건 코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컴파일 에러가 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컴파일 에러 클릭하면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에러 클래스 100준 is public should be declared file name. 파일 네임이 요거라서 틀렸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제 메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런타임 세션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죠. 뭘 알아야 될까요? 컴파일 에러라는 게 뭐고, 런타임 에러라는 게 뭐냐. 자, 요거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 있는데, 자, 컴파일 에러라는 거는 뭐예요? 컴파일 타임에 발생한 에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런타임 에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런타임에 발생한 에러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 중이라는 거예요. 런타임이라는 거는. 런타임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한 에러. 그러면 컴파일 타임이라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발생한 에러예요. 그러니까 얘는 위 에러는 해결을 해야지만 코드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 에러, 컴파일 에러는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그러니까 수정을 해줘야지만 코드를 제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빨간 줄 그어지는 거, 자바에서 인텔리제이 하다 보면 빨간 줄 그어지잖아요. 그럼 빨간 줄 그어지는 부분 해결 안 하면 코드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런타임 에러 같은 경우는 빨간 줄이 당장은 안 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열 같은 경우 배열의 사이즈가 5인데 내가 5개 이상의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다. 그러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입세션이라 해가지고 런타임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에러 메시지 읽어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컴파일 에러랑 런타임 에러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지금 컴파일 에러가 떴지만
런타임 에러라고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런타임 에러가 떴다는 건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한 에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거쳐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디버깅을 해보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던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기초 문제만 해도 이렇게 얻어갈 게 많단 말이에요. 그냥 사칙연산 단순히 그냥 더하기 빼고 나누기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실제로 문제로 푼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 쉽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만큼 이게 갑자기 하려다 보면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익히는 걸 지금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백준이 좋은 게 이 메모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시간도 있어요. 실행 시간.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시간을 초과했다라는 문구가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시간을 초과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리면 뭐 때문에 느린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코드를 썼을 때 코드가 느리구나.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거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보라고요? 검색해 보라고요. 검색. 어떻게 하면 그 코드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 검색을 해보라고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하기 전에 내 코드가 어떤 부분 때문에 느린지는 파악을 해야죠. 문제를 파악해야죠. 원인을 모르는데 해결만 하면 뭐예요? 그죠? 원인을 알아야지만 여러분 그 원인을 기반으로 해결했을 때 다음에 그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하나 풀어봤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제출하실 때 지금 저는 이거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백준이라고 쓰지만 여러분들 이거 메인으로 바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한 게 백준 10869번 문제 푼 거예요. 제가 여기 리드미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둘게요. 기초 문제, 기초 문제 도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한 게 백준 10869죠. 그죠? 10869라는 건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 랭크로 따지면 새싹 레벨. 방금 한 게.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링크를 걸어 드릴 거냐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이거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올리고 백준 사칙연산. 자, 이렇게 올렸죠? 자, 올리면 제가 이제 여기서 F 눌렀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컨트롤 누르면 바로 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백준 사칙연산이라고 강사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백준 10869 강사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